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프로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이대로 괜찮은 건가? 네, 모건 스탠리가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섹터에 파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기업 실적의 하향이라든지 또 반도체에 대한 트럼프발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가뜩이나 심리가 좋지 않은데 계속 악재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중국과 홍콩 증시의 반도체 섹터와 또 우리 증시 내 반도체 섹터 비교를 했을 때 반응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이 반도체 섹터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 날 한번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아시아 태평양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하향이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메모리 업황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개가 메모리 특히 이제 D램 쪽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고 거의 세 개 회사가 독과점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이 이제 조금씩은 순위를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 중국의 이제 CXMT라는 회사가 마이크론을 제치고 D램 쪽에서 그 점유율 3위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위협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인즉슨 이 중국의 CXMT가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중국에서 굴기라는 걸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 장비, 여기에 또 조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는 화웨이가 좀 떠올랐고요. 또 이제 전기 쪽에서 CALT가 좀 떠오르는 반면에 지금 반도체 D램 쪽에서는 지금 CXMT가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저가형으로 해서 상당히 싼 가격으로 반도체를 공급을 했을 때 결국 중국 정부가 다 이런 부분을 흡수를 해준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의 수익률, 특히 이제 이익 개선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1, 2위인 한국의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금 월요일날 지금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특히 이제 홍콩이라든지 본토에서의 어떤 반도체 섹터 반등은 월요일에 분명히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러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2.0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수, 특히 이제 이런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상당히 필사적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결국은 중국 반도체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씩은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2026년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미 경쟁은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에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장 사상 최고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월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가 레벨 다운된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밤사이에는 60일 이평선에 대한 테스트가 일어날 정도의 하락, 1% 가까이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과 우리 쪽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D램 쪽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가 D램 빅3 턱 밑까지 왔다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칩스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이제 중국은 쫓아오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행보가 상당히 좀 답답해지는 좀 그런 어떤 진퇴양난이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아직 이제 취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칩스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좀 많이 낸 상황.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금보다는 관세로서 재정의 어떤 적자를 좀 충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칩스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 과연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TSMC가 좀 빠르게 어떤 칩스법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했던 것도 하나의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레드 스윕이 좀 확실히 완성이 됐죠. 특히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원이랑 하원까지도 지금 어쨌든 공화당으로 다 레드 스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반도체법에 관련된 어떤 폐기 혹은 뭐 축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부터 확실히 좀 강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2026년을 가동을 목표로 해서 지금 텍사스 테일러주에 지금 170억 달러를 좀 투자를 해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받기로 했던 게 64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40%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35에서 40% 정도.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퀘스천 마크가 뜨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진퇴양난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에 지은 공장들이 유명무실해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멀리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이 칩스 관련돼서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공장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관세를 물으면서 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셈법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TSMC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7나노급 이상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메모리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깊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것들의 해답을 관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과 대만의 마찰까지도 관세로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관세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공장을 좀 세울 수밖에 없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고 말씀해 주신 그 64억 달러 규모면은 우리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채팅창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의 CXMT를 그냥 두겠습니까? 또 망하게 하지 않을까요? 라는 글도 올라오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씀인 게 지금 트럼프 1기 때 가장 큰 타겟이었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신장비 회사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CXMT가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어떤 굴기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점유율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CXMT 쪽으로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과제 여기에 또 트럼프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불확실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굴기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정부의 재정 상황도 좀 계속 잘 돼야 되기는 할 텐데요. 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중국이긴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굴기에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등등. 외부 상황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도 좀 많아 보이는데요. 우리 대장주뿐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까지 노이즈가 참 많은 상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투자자분들을 많이 좀 실망시키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뭐 제가 볼 때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좀 알려진 제가 볼 때는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별도로 최근에 이제 뭐 컨트롤 타워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무진 쪽에서 봤을 때 이런 뭐 근로 시간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TSMC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공장이 24시간 뭐 일주일 뭐 360을 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일일 평균 그러니까 일주일당 4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근로시간을 노사협의하에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연장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24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한 팀이 12시간을 해서 두 팀으로 어떻게 보면 풀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공장 자체는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2시간이 좀 절대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계산해 봤을 때 TSMC 같은 경우는 뭐 180시간 이상 지금 이제 근로자가 이제 일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157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월 평균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근로시간 자체가 좀 많이 늦어진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나 뭐 이런 조사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사실 이제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좀 상당히 체크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스페타시스 관련된 문제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오전에 좀 이사회가 열렸고 3건의 결의안이 분명히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됐습니다만 관련된 발표가 시간 외에서 좀 기습적으로 2건 발표되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또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좀 투자자들의 좀 분노를 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세 건의 좀 어떻게 보면은 유상증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시를 했죠. 또 제2호 인수합병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제2호 합병, 그 다음에 유상증자 관련돼서 공시가 3차례 나왔습니다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거의 장 마감 이후에 나오면서 사실 투자자분들의 좀 분노를 많이 샀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좀 이어졌던 악재가 이번 주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면서 결국 반도체 소부장, 특히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이즈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의 매력도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HP, SP, ST 간의 특허 분쟁도 일어나면서 특히 ST 같은 경우는 계속 점하한가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펀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대장주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소부장마저도 이런 특허라든지 어떻게 보면 상법에 조금은 좀 위배될 만한 어떤 소지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연출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어떤 투자자분들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좀 해프닝이 좀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5년 안에 특히 AI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테크의 어떤 발전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안타까움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사태는 상법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의 행태 자체가 네. 우리 주주를 농락했기 때문에 그 상법 이야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공시를 하면 미국에서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의 어떤 이익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건 기업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법 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공시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처리를 하자.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최근에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섹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주주들의 어떤 이익에 좀 반하는 행동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습 유상증자 발표 이스페타시스 악재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발 이슈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생산성의 균열이 좀 갈 수 있는 이슈로 52주 근무제 그리고 인재 유출 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산성을 좀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또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과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좀 시장 자체를 보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54, 뭐 코스닥은 뭐 700선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면 섹터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는 더 큰 하락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120월선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5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싸진 상황. 결국 이제 싸졌다는 게 엄청난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지금 상황에서 퀘스천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패닉셀에 좀 동참하기보다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4분기 또 이제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투매에 동참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뭐 삼성전자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뭔가를 좀 해줘야 하는 좀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라든지 어떤 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반등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주가가 많이 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한 제가 볼 때는 투매의 진정 여기에 더해서 다음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그래도 좀 힘들겠습니다만 좀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삼성전자발 호재가 되겠군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혹은 파운드리 수율 등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섹터 보시는지 다음 주에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